우리는 모두 더욱 성장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목표를 100번 쓰고 또 소리내어 읽기도 하고 때로는 시각화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또 두 달이 지나도 현실은 변하는 게 잘 없습니다. 슬슬 이제 의심이 들기도 시작하거든요. 왜 안 끌어당겨지지? 왜 계속 현실을 끌려다니지? 이거 진짜 맞는 거야? 사기 아니야? 왜 이렇게 잘 아냐고요? 왜냐하면 저도 그랬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그런 좌절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끌어당김의 법칙을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하는 방법을 준비해보았으니까요. 제대로 끌어당김 하고 싶으신 분은 이 영상을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긴 말 않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끌어당김의 법칙. 첫 번째, 끌어당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잠재의식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끌어당김과 잠재의식의 관계를 알아야 해요. 끌어당김의 법칙은 내가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는 과정을 설명하는 개념이고 이것을 실제 현실로 만들어가는 것은 잠재의식이에요. 잠재의식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인데요. 이 안에는 신념, 가치관, 습관 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하는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는 행동들도 사실은 잠재의식이 바탕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잠재의식 속에 담긴 나의 생각, 감정, 신념 등 오랫동안 나를 지배해온 과거의 잠재의식을 바꿔줘야 해요. 긍정적으로 말이죠. 그렇게 새로운 감정과 생각들을 통해 새로운 의식이 만들어지면 새로운 잠재의식이 만들어지고 결국 또 그에 맞는 새로운 현실이 창조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이 잠재의식이 바뀔 수 있을까? 내가 과연 바뀔 수 있을까? 이렇게 믿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정말 다행히도 이 잠재의식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매일매일 일에 치여 살다 보니까 감정적으로 지치고 힘든 일이 많았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일을 해야 돼서 감정을 가라앉히거나 또 마음속에 담아두고 지내기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지친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일상을 대하는 태도가 부정적으로 변하게 되고 아 힘들다라는 생각이 하루 종일 저를 지배하게 된 거죠. 이런 과정이 일주일 또 그 이상 지속되다 보면은 슬럼프처럼 일도 하기 싫고 회사 나가는 것도 고역이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하루에 하나씩 감사한 일을 느껴보자 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눈을 뜰 수 있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기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소한 것들에 감사를 느끼는 삶을 살자라고 생각을 해봤고 곧이어 이제 일상에 활력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오늘도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오늘도 감사한 일이 많을 거야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이제 반복적으로 들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변했듯이 우리는 더 좋은 모습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한계를 만들어 두고 나는 못하는 사람이야 라고 잠재의식을 세팅해 두지는 않았는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내가 나를 성장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었던 건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순간마다 내가 무엇을 느낄 건지는 내 스스로만 결정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이 자유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과정을 통해서 잠재의식이 바뀌기도 합니다. 만약 나의 외부적 현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나의 내면을 돌이켜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세요. 나는 선택할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왔지? 내가 선택할 수 있는데 꼭 이런 감정들을 느껴야만 할까? 이렇게 생각해보면서 말이죠. 내가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기 위해서는 결국 내면을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것. 절대 외부에 흔들리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마인드 세팅을 하셨다면 이제 차근차근 잠재의식을 어떻게 바꾸는지까지 설명해 드릴 테니까 다음 방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끌어당김의 원리를 알려드릴게요. 이것은 바로 에너지입니다. 잠재의식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영역을 말해요. 그래서 잠재의식을 새롭게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아주 작은 단위인 에너지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를 이루고 있는 감정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도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하고요. 말이 조금 어렵죠. 쉽게 한번 설명해 봐 드릴게요. 사람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또 세포 안에는 원자가 있어요. 이 원자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원자 안은 텅텅 비어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비어있는 원자들 사이에는 강력한 에너지가 존재하고 있고요. 이 에너지는 곧 파동과 주파수를 가지고 있죠. 이렇게 되면 결국 우리 인간을 이루고 있는 본질적인 것은 파동과 주파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주 간단히 말하자면 우리의 마음, 의식, 감정 모두가 에너지와 진동의 형태로 존재한다. 그런데 우리가 느끼는 감정의 변화와 사고의 흐름 모두 파동과 주파수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감정과 생각을 잘 활용하는 것이, 즉 에너지를 잘 활용하는 것이 끌어당김의 핵심이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둬야 할 사실이 있는데요. 이 에너지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건 바로 작용, 반작용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내가 긍정적인 에너지를 내보내면 우주가 나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보여준다. 내가 감사함을 느끼면 우주가 나에게 감사할 일을 준다. 이렇게 이해하면 쉬워요. 끌어당김의 법칙 관련 영상을 보시면 다 이루어졌다. 그러니 감사해라. 결국 내려놓는 것이 핵심이다. 이런 말이 매번
나오잖아요. 그게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이해하셨다면 이제는 이 말도 이해가 가실 거예요.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행복하다. 어떠신가요? 이제 완전 좀 새롭게 들리지 않으신가요? 이런 말도 또 이해가 되실 수 있어요. Fake it until you make it. 그런 사람이 될 때까지 계속 그런 척을 유지해라. 이 말도 결국에는 다 같은 맥락의 의미인 거죠. 그런데 간혹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갑자기 저한테 부정적인 일들이 엄청나게 생기는데요. 전 끌어당긴 적 없는데요. 이럴 때 저는 우선 제 마음을 한번 돌아봅니다. 나의 마음 한구석에 모난 부분이 자리 잡고 있진 않았나 살펴보는 거죠. 모든 원인들이 다 나에게서 비롯됐다라고 하기는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내가 어떤 부분을 잘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봄으로써 리프레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도대체 이게 왜 나한테 끌어당겨졌는지 모르겠어 싶은 순간이 있어요. 그럴 때 저는 이것은 결국 다 좋은 것으로 귀결되기 위한 하나의 장치일 뿐이다 라고 생각하고 넘겨버리려고 해요. 일단 결국 상황은 벌어진 거고 그것을 이제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걸 내가 어떻게 디딤판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이제 그게 문제인 거잖아요. 나한테 이제 돌이 앞으로 하나가 떨어져 있는데 걸려 넘어지면 돌부리인 거고 딛고 올라서면은 디딤돌이 되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화를 낸다고 뭔가 또 달라지거나 이런 건 없다 보니까 이 일로 인해서 내가 좋은 일을 만들 수 있나 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쁜 일도 또 좋은 일로 바꿔보려고 한다면 실제로 그렇게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안 좋은 일이 만약에 생겼다고 하면은 이거를 좋은 일로 바꾸기 위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내가 어떻게 바꿀 수 없는 일이라고 하면은 세상을 살다 보면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기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더 좋은 일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감정 상태가 좋은 위치에 계속 있어야 하니까요. 첫 번째, 두 번째를 통해서 끌어당김의 원리에 대해서 이해하셨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끌어당겨야 할지 알아보셔야 되겠죠. 끌어당김을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건 바로 이미 다 가졌다. 이미 나는 알고 있다. 그런 감정과 느낌을 가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야 싶으실 텐데요. 잠깐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이미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이뤘다.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돈도 너무 많아. 이럴 때 내 마음이 어떨 것 같으신가요? 그 상태가 되면 우리는 간절함이나 열정을 느끼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다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미 다 가지게 되면 오히려 초연한 상태에 이르게 돼요. 좀 더 쉽게 말하면 해탈의 경지에 이르렀달까요? 제가 이걸 알기 전에는 매일 아침마다 목표를 100번씩 손으로 썼었거든요. 목표를 잊으면 안 된다. 시각화를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래서 열심히 했었었는데 이 느낌 자체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나서는 지금은 현재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됐어요. 오히려 목표를 잊어버리고 오늘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게 된 거죠. 어떤 책에 목표를 써라, 냉장고에 붙여라, 그리고는 잊어버려라 라는 얘기를 본 적이 있는데요. 내가 이 목표에 계속해서 집착하게 되다 보면은 마음이 불편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집착하거나 초조해하지 않게끔 일단은 목표를 써서 붙인 다음에 잊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좀 더 평온한 마음 상태를 가지고 그 목표에 집착하거나 초조해지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는 거죠. 목표가 하루 이틀 늦게 달성된다고 해서 내가 이루지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시간이 조금 더 걸리거나 단축되는 차이일 뿐인데 마음의 여유가 없다면은 이 하루 이틀을 견디지 못하고 한 걸음만 더 나가도 됐을 때 포기해버리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초조한 마음을 알아차리고 나면은 이제 반대로 또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거고 내가 원하는 걸 이미 이루어졌고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급하게 할 게 또 없어지는 그런 효과가 납니다. 왜 나는 안 끌어당겨지냐? 그렇게 해도 안 되던데?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럴 때는 세 가지로 나눠서 지금 내가 어떤 상태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너무 힘을 쓰고 있는 상태는 아닌지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끌어당김 자체를 너무 열심히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목표를 100번 쓴다거나 시각화를 지나치게 오랫동안 한다던가 하는 등 말이죠.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하신 분들이 시각화를 하루 종일 하고 있고 하루 종일 목표를 쓰고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이뤘다는 느낌을 가지고 하루를 정말 열심히 사는 것, 그게 바로 키포인트이니까요. 두 번째로는 결핍을 끌어당기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끌어당겨도 안 된다면 자신의 진짜 감정 그리고 자신의 결핍에 대해서 내가 제대로 한번 돌아보지 못해서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나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진짜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감정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는 한때 정말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돈을 벌고 싶다라는 시각화를 많이 했었는데 사실 돈을 많이 벌고 싶다라는 그 마음 이면에는 가난함에서 나는 탈출하고 싶다 이런 내면이 더 강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끌어당김이 제대로 잘 안 됐었던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아무리 해도 끌어당김이 잘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내 안에 있는 다른 욕구가 있지는 않은지 그걸 한번 면밀히 살펴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세 번째로는 믿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끌어당김을 하면서 애를 쓰는 이유는 나 스스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터넷으로 옷 사면 배송 중 이렇게 뜨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시나요? 오게 해주세요, 오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막 노트에 100번 쓰고 그러시나요? 아니잖아요. 그냥 언제 오겠지 뭐 이렇게 초연하게 기다리실 텐데 목표하는 바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안해하지 말고 또 안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때 되면 오겠거니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약간은 초연한 마음이 필요한데 대부분은 초조하다는 게 우리의 발목을 오히려 붙잡기도 합니다. 택배가 올 거라는 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으니까 믿을 필요조차도 없잖아요. 그러니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을 조금 내려놓아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택배는 배송 중이다. 내 목표도 배송 중이다. 이렇게 말이죠. 네, 이렇게 오늘은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해서 아주 압축적으로 내용을 정리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우리가 끌어당김의 법칙을 진짜 잘 활용하려면 3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나는 바뀔 수 있어 라는 말을 믿어야 하고요. 잠재의식부터 바꿔야 되는 거죠. 두 번째,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행복하다. 작용 반작용의 법칙을 기억하셔야 하고요. 마지막 3번째, 내 목표는 배송 중이다 라는 걸 믿고 계셔야 됩니다. 이 3가지를 꼭 기억하시고요. 잊었다 싶으면 다시 한번 들으면서 뇌에 각인시키길 바랍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통해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